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사람이 5천 명이 넘습니다. 평화 공감에서 중동 정세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 보느라 너무 바쁘시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더 안 좋은 소식만 자꾸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소식으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보는 건 항상 어두운 얘기라서 예. 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제 가자지구에서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사망자가 많아서 피해 월요일이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습작전을 인질 구출 작전을 좀 펼쳤던 것 같고요. 실패한 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하고 같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역시 지상전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아마 그 인질을 구출하러 들어갔는데 실패.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네, 사망자가 지금 많이 네.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지상전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상전이 펼쳐지면 이스라엘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혼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한쪽에서는 지상전이 임박했다라는 말이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지상전이 조금 더 연기될 것이란 말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지금 뉴스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정확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좀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미국이 네. 좀 더 큰 그림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좀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한쪽은 그게 아니라 지금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게 있다. 두 가지가 상충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예. 한쪽에서는 미군의 전략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군함들 비롯해가지고 전략 무기가 많이 들어갔고 또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걱정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러시아도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의 항모가 2대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항모가 가면은 그 위치하는 지역에서 쏜다면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700개에서 900기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러시아는 그거를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에 보지 않고 그거를 러시아 쪽에 날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미국 항모를 잡기 위해서 미그 31기를 띄웠고 거기에는 항모를 파괴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잠깐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끔찍하죠. 네, 이게 확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지금 보이지 않는 무기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우리의 눈은 팔레스타인에 가 있는데 네. 팔레스타인 문제를 더 넘어서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군함 6대가 움직였다는 얘기가 어저께 나왔고요. 이란은 미국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도와서 참전한다는 얘기는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미사일로 이란의 친이란 세력들을 헤즈볼라를 때린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긴장하셔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막으면 우리 1리터가 지금 한 1,800원 하잖아요. 3,000원, 4,000원, 5,000원까지 갑니다. 국제 유가가 확 뛰게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그 석유의 30%가 물동량이 거기서 움직이는 건데 그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돌아가는 판도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진이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확진이 돼가지고 좋은 나라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서로 강경하게 지금 가다가 어느 순간에 좀 푹 꺼지지 않을까라는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죠. 지금 가장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가 잘못해가지고 오발 사고 나면 이제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럼 진짜 일촉즉발로 될 수 일촉즉발이 있는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금 좀 양심적인 세력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중요시하는 우리 교회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교회와 함께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거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하고 주고받은 얘기도 무시무시해요. 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했고 또 헤즈볼라는 로켓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헤즈볼라와 이해관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석기 시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동네에는 석기 시대란 말 되게 많이 해요. 까불면은 니네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약간 관용어구처럼. 네, 사용하는. 거의 관용어처럼. 뭐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갈 때 그 오사마 빈라덴을 내놓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가 뭐 스톤 에이지가 네. 거의 뭐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로 굉장히 잔인한 말들인데요. 헤즈볼라는 그 정규군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규군이라는 서 우리나라 한 나라가 있으면 나라에 군대가 있잖아요. 예. 그 군대가 아니라 헤즈볼라는 쉽게 말하면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시아파의 민병대예요. 네. 근데 민병대라니까 뭐 그러면 별거 아니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규군하고 같습니다. 군사력이 군사력이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세요. 정규군보다 더 세고 그 무기랑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란이 다 되고 있어요. 이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마스하고 헤즈볼라의 체급 차이는 초등학생과 대학생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만만치 않게 볼 수가 없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그 공항들을 두 곳이나 타격했거든요. 예. 왜 타격했냐면요. 이란이 무기를 보내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 그 비행기가 시리아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란이 어디로 더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공군 기지에 내리는 거죠.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그러면 시리아를 거쳐야지만 레바논은 무기가 들어가거든요. 레바논에는 러시아 군대 기지가 없으니까 예. 군대 기지가 있어야지 이스라엘을 못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전략 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요. 뭐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사실은 이럴 일이 아닌데요. 사실은 미국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미국이 지금 전선을 하나 더 연다는 건 안 좋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는 전선을 더 하나 더 여는 건 안 좋다. 전선을 열면 열수록 미국이 그러니까 91년대 미국이 아니에요. 91년에 소련이 붕괴됐었을 때는 그때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해도 다 이긴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 말을 믿지 않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럼 미국이라면 충분히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두 곳에서 전선을 열어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더 마음이 다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인데요. 네. 이분이 정신을 좀 못 차리시는 게 아닌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쓰든지 이 평화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가서도 사실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말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목소리를 많이 못 내고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말은 해요. 예를 들면은 전쟁의 규칙을 지켜라. 네. 전쟁의 규칙을 지키라는 얘기는 1대1 그러니까 피해자가 1대1이면 1이면 1이고 2면 2지. 뭐 3명 죽었는데 50명, 100명 죽이지 마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확전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되고 근데 이 배석 사인을 주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주지는 않으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번에 보니까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이스라엘 자위권을 인정을 하면서도 양측의 이제 확전 방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요 성명이 중동의 평화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려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나탄야후 이분이 굉장히 강경한 분이에요. 네. 그전에도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미국한테 일일이 다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작전을 하려면 참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요.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지났을 때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마스를 괴멸할 때 민간인 피해가 나오는 거는 부수적 현상이고 우리가 민간인 피해를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많이 당했으니까 보복하고 싶겠죠. 네. 근데 지금 공습으로 너무 많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어린아이가 몇 명 죽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나 예, 되더라고요. 1,000명이 넘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 유대 계통의 그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상원 하원 의원들한테 휴전 협정을 끌어낼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데모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그 전통적인 그 친이스라엘적이었던 분들도 지금은 휴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휴전 얘기하면서 거론되는 게 인질 부분인데 네. 보니까 하마스가 어제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을 했더라고요. 이게 네네. 연료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봉쇄하고 있는 가자라는 지역은요. 밖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견디기 어려워요. 그냥 고립되는 거죠. 고립되고 그다음에 연료가 없어요. 연료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땔감 그럼 쉽게 말하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따뜻한 연료가 없으니까 연료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우리 구호 물자가 뭐 트럭으로 17대, 20대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하루에 몇 대가 필요하냐면요. 거기 그 구호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으면 하루에 100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대는 필요하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나 세 발의 피 정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마스는 연료를 반입해주면 뭐 인질 뭐 20% 이상 석방을 하겠다 이런 조건도 제시를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연료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해서 더 안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입장은 뭐냐면요. 구호 물품을 안 넣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품이 시민한테만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거죠. 하마스한테 안 가도록 해야 된다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개 들어가면 1개라도 안 가겠습니까? 하마스가. 근데 어떤 하마스인지 모르니까. 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가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도관에 든지라고 생각합니다. 나갈 데가 없어요. 시민들이.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했더라고요. 교황이 갈등 속에서 이제 평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강조를 했는데 통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황께서 직접 전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먼저 전화한 게 아니라 교황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약자 편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인질,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약자.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교의 정신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이었습니까? 또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니까 더 얘기를 하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미국이 해주길 바라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전 세계에 양심 있는 그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네. 지금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한 것은 나쁘지만 예. 그 하마스에 동조하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를 그걸 모른 채 한다면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간인 피해는 당연히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거고 네. 이 국제 중동 정세 흐름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물꼬를 어디서부터 터야 된다고 보세요? 뭐든지 평화는요. 힘 있는 자가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약자가 제시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먼저 제시를 해야죠. 이스라엘이 제시를 하고 약자한테 같이 살기를 바라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안전한 이스라엘 위해서는 평화 공존 가능한 팔레스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국가 해법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도 아직은 그걸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전쟁이 끝나면 어떤 형식으로 전쟁이 끝나면 그게 다시 표면에 올라올 텐데 네. 근데 올라와서 또 죽어버리는 게 뭐냐면 국제사회가 관심을 안 가져요. 계속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교인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마스는 나쁜 애들이고 걔네는 이슬람 국가 세우려고 그러니까 무슬림들 걔네들 죽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봤어요. 네. 그런데 뭔가 잘못 생각하면 가자에서 죽는 사람이 다 무슬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예. 예, 크리스천들이 있고요. 우리 가톨릭 교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의 목숨이 무슬림이면 가볍고 크리스찬이면 더 무거워야 되나요? 종교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종교적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나서서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정부도 얘기해야 되고 우리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눈을 부라리고 쳐다봐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어수선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에 가 있습니다. 네, 네. 사우디하고 카타르 국빈 방문을 한 일정인데 이번 순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간 거죠. 네.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카타르로 넘어가거든요. 예. 카타르와 사우디는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중동 순방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거는 하마스 욕은 했으니까 네. 하마스 욕은보다는 지금 뭘 얘기해야 되냐면 하마스 때문에 고통받고 이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외교는 실패한 거예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오늘 사우디에서 넘어가는 카타르는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카타르는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마스 공격의 원인이 뭐냐? 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팔레스타인 정책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적어도 인간적으로 종교와 뭐 인종 아무 상관없이 난민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해요. 그래서 좀 더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정말 그 입장을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이거는요.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지금 제가 전쟁이 처음 시작됐었을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틀 안에서만 끝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이미 그 틀을 넘어서서 가장 우려했던 문제죠. 예. 그러니까 무슬림 전 세계 무슬림과 미국 전 세계 무슬림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느냐, 또 네. 우리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제 아니라고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네.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 계셨던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나서야 되거든요. 교황께서 전화한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네. 나서야 됩니다. 우리 주교님들 다 나서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금. 평화의 그럼요. 목소리 내고 기도도 하고 관심도 그럼요.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네, 된다는 모든 걸 다 말씀. 해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화 공감 또 무거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네, 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